저는 청주 내곡초등학교 6학년 김효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등교 전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김영철과 타일러가 진행하는 진짜 미국식 영어를 듣고 갑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듣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인인 타일러에게 우리말과 글의 뜻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타일러는 한국인보다 더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외국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말을 알고 있는데 나도 우리말과 글을 더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575주년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제정 발표한 세종대왕님께 감사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이라고 여행과 나들이만 가지 말고 한글날을 감사하게 기념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은 자주, 예민, 실용이라는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문자로서 과학적이고 창의적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언어입니다. 한글의 글자 수는 24자에 불과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과 소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만들어 매년 문맹퇴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민족의 문화와 얼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빌려다 어렵게 문자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문맹률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정치, 문화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에 담긴 의미와 감사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우리말과 우리 글인 한글이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조어나 줄임말을 쓰는 경우로 인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줄이다 보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신조어를 만드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말인 글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나 줄임말을 모르면 대화가 잘 이해하지 못해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을 하다가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에서도 초성만 사용해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쁠 때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편하지만 초성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초성의 신조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조어나 줄임말보다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숙제로 일기숙제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신 것을 보니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글 속에서도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선생님께서 고쳐주신 부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캘리그라피와 서예에 푹 빠져서 시간이 날 때면 캘리그라피로 엽서도 만들고 화선지에 서예도 쓰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작업해보면 영문으로 쓰는 글씨체보다 한글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순우리말로 나만의 글씨체를 쓰다 보면 그 말의 소리도 아름답고 뜻 또한 귀한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우리말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순우리말에는 또박이, 이쁘다, 안다비로, 도담부담, 가온, 아띠, 온세미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캘리그라피를 작업하면서 더 많은 순우리말을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화선지에 쓱쓱 붓으로 서예를 쓰면 집중이 너무 잘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비 오는 소리와 붓이 써 내려가는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나만의 취미생활의 기쁨을 찾습니다. 저의 꿈 중에서 한 가지는 한글 디자인으로 한글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가가 되면 훌륭한 한글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우리 글, 한글의 감동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우리 글의 향기가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덕중학교 2학년 한글을 사랑하는
손승윤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인 한글에 대해 한글은 곧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글은 그 시작부터 사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 조선의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탄생한 글자가 한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말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든 글자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7,100여 개의 언어 중 한글이 유일합니다. 창제 과정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나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글로 쓰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한 세종대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한글은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사랑스러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글만큼 사랑스러운 모양을 지닌 언어가 있을까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든 14개의 자음과 소리뿐 아니라 하늘, 땅, 사람, 삼재를 기초로 한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모음 10개. 이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글로 옮길 수 있는 우리 글 한글. 그 위대함은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도 있지만 글자의 소리와 모양의 아름다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학교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과 휴대폰 문자판이 익숙한 요즘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적어 내려갈 때 우리 글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글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배워서 말하고 쓸 수 있는 한글은 사용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글을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은 2, 3주면 어느 정도 한글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한글은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글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후손의 후손이 사용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우수한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듯 한글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한글을 사랑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한자어를 섞어 써야 있어 보인다거나 영어로 적어야 세련돼 보인다는 생각은 버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쉽고 편리한 우리 글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여러 콘텐츠를 통해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줄임말을 줄이고 바른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어 스펠링은 하나만 틀려도 창피해하고 다른 외국어는 제대로 쓰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면서 정작 우리 글 한글은 아무렇게나 줄이고 멋대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글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유산, 우리 글 한글. 한글은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자 우리나라의 정신이며 신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한글.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리에 나가보면 수많은 영어 간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신조어와 비속어, 이런 것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어 파괴 현상이 한글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한 학생이 게임을 하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신조어와 비속어 등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Oh shit, man. 너무 맛있고 지렸고 개 못하네. 거꾸로 빙봉. 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우씨, 지렸다, 미쳤다, 쿠쿠르빙뽕 등 엄청나게 많은 신조어와 비속어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텐데 일단 역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요. 1443년에 세종대왕은 글을 잘 몰라서 핍박받고 피해받는 백성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백성들이 정말 글을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면 내가 배우기 쉬운 좋은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한글, 제가 이렇게 옆에 장점들을 들어서 설명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째, 표현이 쉽고 배우기도 쉽다. 한글은 24개라는 적은 글자를 가지고 11,000개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우리가 뱉을 수 있는 모든 발음은 우리 글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적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을 아시나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음성 문자는 있지만 따로 표기할 문자 같은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한글에 이런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배우기도 쉬운 문자라는 특성을 받아들여서 한글을 정식 문자로 채택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글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정식 문자로 채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 문자 해설과 원리를 알 수 있다. 우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문자들 중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유래는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걸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많은데요.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 문자 해설과 원리는 그때 그 서적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글은 디지털 문자와 음성 인식에 뛰어나다. 디지털 문자는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뭐 그런 언어를 말하는데요. 중국어와 히라가나, 일본어죠.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한자어와 그런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겹치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뜻이 같아서 말이 이상하게 구성될 수도 있는데 한글은 그런 겹치는 문자도 없고 타자로 치기도 편하기 때문에 디지털 문자로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같은 음소 문자 중에는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은 이 음성 인식을 할 때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글은 모음이 각자가 배정된 단 하나의 소리만을 내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알파벳의 모음은 두 가지의 소리를 내거나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되는 모음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한글은 각자의 모음이 각자가 배정된 소리만을 내기 때문에
알파벳보다 음성인식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이유는 한글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저도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초정 약수터에서 열렸던 글짓기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이번 대회에도 그래서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한글은 우리 한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언어학에 일가견이 있거나 아니면 문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문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1989년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0월 1일에는 후민정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런 문자라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글을 평가한 것을 몇 개 들어보면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대학에서는 모든 세 개의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놓고 따져보았을 때 한글이 단연 1등이다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펄벅은 한글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했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언어학자 하스펠말트는 한글날인 10월 9일을 세계 언어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유클라 대학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다이아몬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고 전 세계 글자들 중 가장 체계적인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문자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그런 그룹들이 우리나라 한글의 홍보에 크게 힘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팬들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글에 대해 알아보게 될 거고 한글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 한글의 우수성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글을 알고 우리말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처럼 오우씨, 지렸다, 쿠쿠루 빙뽕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은 올라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는 이쁘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세종대왕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한글을 사랑합시다. 한글 사랑해.